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여러분의 주식 계좌 과연 괜찮을까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 근데 이게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민감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을 때 내 소중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지금 내 포트폴리오, 이런 지정학적 쇼크가 와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바로 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만약 분쟁이 터진다면 거대한 쓰나미가 두 번 밀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파도는 바로 오일 쇼크입니다. 원자재 시장을 그냥 확 덮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잠시 뒤에 더 큰 두 번째 파도, 안전자산으로의 도피라는 파도가 주식시장을 완전히 휩쓸어버립니다. 이 두 개의 파도가 어떤 경로로 전 세계를 거쳐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오는지 지금부터 그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우리 지갑 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도미노 하나가 딱 넘어지는 순간 그 충격이 어떻게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퍼져나가는지, 이게 바로 글로벌 도미노 효과입니다. 자,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분쟁이 빵 터집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디가 막히냐? 전 세계 원유가 지나다니는 길목,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과 일주일 만에 유가는 정말 미친 듯이 치솟을 겁니다. 이게 겨우겨우 잡아가던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머리를 쥐어뜯게 됩니다. 경기는 박살나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네, 바로 이 끔찍한 상황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이게 왜 악몽이냐면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요. 경기 살리려고 돈 풀자니 물가가 감당이 안 되고,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리자니 경제가 그냥 얼어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니라 딱 이거예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당장 주유소 기름값부터 장바구니 물가까지 미친 듯이 오르는 거. 우리 실생활을 그냥 옥죄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자, 이런 공포가 시장 전체를 뒤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딱 한 단어만 남아요. 생존. 일단 튀고 보자. 당연히 제일 위험해 보이는 주식부터 집어 던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는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영어로는 fly to safety라고 하죠. 그럼 그 안전한 곳이 대체 어디냐?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전통의 강자 금. 둘째, 뭐니 해도 결국 달러, 전 세계 기축통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떼일 일 없다는 믿음의 미국 국채. 모든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미친 듯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글로벌 이야기였고요. 이제 진짜 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이상하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더 크게 휘청거려요. 왜 그럴까요? 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외부 충격에 유독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보면 딱 세 가지가 보여요. 첫째, 에너지는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죠. 둘째,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 구조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신의 시장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태풍이 불어오는 길목에 그냥 서 있는 거랑 똑같아요. 유가라는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야 하고, 전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 수출길이 막히고, 결정적으로 신흥시장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위험하다 싶으면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제일 먼저 쫙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결과는 뭐 거의 정해져 있죠. 먼저 모두가 달러를 찾으니까 원달러 환율은 그냥 수직 상승할 겁니다. 둘째, 위험한 데서 돈 빼자 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제일 먼저 돈을 빼가겠죠.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급락입니다. 이건 거의 공식 같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너무 암울하죠? 하지만 여기서 그냥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모든 위기 속에는요, 분명히 기회가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모든 배가 가라앉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가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와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그 흐름을 읽고 내 포트폴리오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섹터별 생존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은요, 마치 물 같아요. 위험이라는 열을 받으면 뜨거운 곳에서 증발해서 차갑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 뭉칩니다. 즉, 전체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모든 섹터가 똑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은 더 위험한 곳에서 빠져나와서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벌거나 최소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 돈의 흐름, 자본의 순환을 이해하는 게 위기 대응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략 지도를 한번 보시죠.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비중 확대, 즉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수혜를 보는 섹터들입니다. 전쟁 나면 당연히 방산주가 오르겠죠. 유가 폭등하면 정유사들은 신이 납니다. 공급망이 흔들리면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요. 이런 애들은 위기를 먹고 자라는 섹터들이에요. 그 다음은 중립, 즉 일단 지켜보자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가 있죠. 환율 오르면 수출기업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가격 경쟁력은 생기죠.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과연 새 차 하고 새 스마트폰 살까요? 이 두 효과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섣불리 베팅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중 축소, 여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항공, 여행, 석유화학 같은 곳들이죠.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쏘는데 비행기를 띄울수록 손해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데 물건이 팔릴 리가 없죠. 수요와 비용, 양쪽에서 직격탄을 맞는 곳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딱 하나의 행동 지침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기일수록 복잡한 전략은 필요 없어요. 단순하고 강력한 원칙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궁극의 방어 플랜입니다. 여러분, 딱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30%. 왜 하필 30%냐? 이 현금 30%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시장이 미친 듯이 흔들릴 때 내 자산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가 되어줄 거고요. 둘째,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좋은 주식을 막 집어던질 때 그걸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총알이 되어줄 겁니다.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준비하는 최소한의 비중, 바로 30%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행동 계획 딱 3단계로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전체 주식 비중을 줄여나갑니다. 둘째, 그렇게 만든 현금을 최소 30% 이상으로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들고 있는 나머지 주식들이 불안하잖아요? 그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금이나 미국 달러 ETF 같은 자산으로 해지,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두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유명한 말이 있죠. 폭풍 후에 대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아직 비가 내리기 전이다. 모든 게 무너지고 나서 그때 팔걸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위기는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한테는 오히려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포에 휩쓸려서 내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사람이 될 게 아니라 준비된 현금으로 그 기회를 잡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불확실성을 그저 혼돈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기회로 만들 것인가.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오늘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